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선혜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유선혜입니다. 네, 유선혜 시인은 2022년 현대문학 신임 추천 시 부문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을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학부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려온 졸업인데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그냥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시도 많이 쓰고 잠도 많이 자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근데 딱히 걱정할 거리는 없는데 그래도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제가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이 아니어서 네. 모든 회차를 듣지는 않았는데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나오면 꼭 챙겨 들었고 그다음에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좀 나를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래서 좀 감사했어요. 네. 앞으로도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당신의 첫 코너의 공통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당선 전화를 받으셨을 때 뭐하고 계셨는지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화요일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 앞에 스타벅스에서 아빠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하고 아빠는 이제 컴퓨터를 하고 계셨는데 네. 갑자기 010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현대문학 편집부라고 이제 하셔서 네. 그리고 당선이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일단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진짜 맞냐고 막 여러 번 여쭤보고 다시 이제 카페로 들어와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어리둥절하시고 뭐라고? 약간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도 수상 소식 들은 다음에 반응은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시를 오랫동안 썼는데 투고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때가 첫 투고였어요. 근데 주변인들한테 투고한다고 말도 안 하고 제가 시를 쓰는 거를 아예 몰랐던 친구들도 많아서 다들 엄청 좀 놀라고 제가 과가 문학 쪽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뭔지 약간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축하도 되게 많이 받았고 특히 네. 조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조부모님. 네, 엄청 뿌듯했어요. 네. 네. 너무 정확한 단어를 또 쓰셔가지고. 네, 문득 시인님의 수상 소감이 떠오르는데요. 과거를 책망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쓰겠다. 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썼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쓴다고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웅장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그때 썼냐 하면 저는 이제 과거의 얘기를 시로 쓰면서 좀 그걸 털어내고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과거 얘기만 쓰니까 좀 갇혀서 옛날 얘기만 또 이제 좀 힘들었던 얘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거 얘기를 이미 많이 썼으니까 이제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또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인님 제가 듣기로는 철학을 전공하신 걸로 들었는데 네.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을까요? 계기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시를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전공을 할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네. 시를 제대로 쓴 거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제가 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시소였어요. 네. 이제 시를 쓰는 동아리는 아니었고 네. 같이 읽는 동아리였는데 네.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놀러 다녀가지고 시소가 이제 시가렛과 소주의 줄임말이다. 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과 선배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 이제 동시대 시인들의 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좋고 저도 꼭 저런 시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혼자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수록 되게 흥미로워지는데 평소에 그러면은 어쨌든 전공자가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만의 창작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시를 쓰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굉장히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네. 항상 시간이 많을 때 이게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그냥 시를 안 쓰다가 방학 때 이제 약간 시의 한 달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쓰고 또 이제 다른 생활 하다가 시간이 많을 때 확 쓰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몰아서 좀 쓰는 타입이네요. 너무 흥미롭기도 합니다. 하긴 시는 좀 아무래도 영감이 올 때 확 또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인님 책상은 좀 어떠실까요? 아끼는 문구류나 혹시 아이템이 있으실까요? 시 쓸 때? 네, 저는 사실 문구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10x10이라는 그 네. 쇼핑몰에서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스티커랑 엽서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제 책상 앞에 벽이 있는데 거기에 엽서랑 예쁜 메모지가 많이 붙어 있고 네. 책상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좀 필기구가 많아서 자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끼는 문구류는 네. 모나미의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10x10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나미의 153 네오라는 펜이 있는데 네. 그걸 너무 좋아해서 네. 계속 몇 개째 사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혹시 또 시쓰기랑 관련 없는 생활 루틴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이것만은 꼭 지킨다 혹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딱히 루틴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하루에 매일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약간 네. 이 정도? 그래서 학교에 결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약간 최소한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되게 부지런해야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못할 때도 많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몸이 너무 좀 찌뿌둥하고 아파서 하게 되는 그런 루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유선혜 시인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유선혜 시인님의 첫 문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이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신보선 시인의 슬픔이 없는 15초, 토머스 네이글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토가시 요시히로의 헌터 헌터.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맑은 정신과 참을성. 나는 시를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밤샘. 나에게 시가 기쁨이 되는 순간은? 시를 소리내서 읽을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습니다. 이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상 시인을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상 시인이 엄청 어른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지금은 거의 그분이 돌아가실 때랑 동년배가 되어버린 나이가 되었는데 네. 이제 그 시대에 그런 좀 예민한 감각으로 살아가면 어떤 기분이었을지가 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시와 소설들에 대해서 이건 대체 무슨 뜻이냐고 좀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신보선 시인의 슬픔이 없는 15초인데요. 네. 이게 제가 대학교 20살 때 처음 읽어서 거의 첫사랑 같은 시집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책인데요. 네.
이제 되게 쉽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풀어서 쓴 입문서인데 네. 제가 특히 마지막 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삶의 의미가 왜 없냐는 질문에 대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굉장히 정교하고 긴 논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허무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네. 이 책을 읽으면 좀 그 이유를 납득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가시 요시히로의 헌터 헌터인데요.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만화책을 제일 좋아해서 이게 되게 길거든요. 네. 이거 아직 완결이 안 났는데 6번에서 7번 정도 통째로 읽어서 같이 읽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서 적고 있습니다. 아, 네. 소개해 주신. 왜냐면은 제가 모르는 두 권의 뭐 토마스 네이글 이분 네. 책하고 그다음에 헌터인가요? 헌터 두 번입니다. 두 번이구나. 네. 요 두 책은 제가 못 본 거라 한번 보고 싶어서 받아 적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은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인데 왜 그 두 가지일까요? 일단 맑은 정신을 꼽았는데 네. 제가 막 술을 마시거나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면 시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막 예술가나 시인에 대해서 막 술을 먹고 한 번에 막 쭉 쓰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엄청 맑은 정신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참을성은 시를 제가 오래 쓰는 편이어서 한 편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걸 진짜 버리고 싶은 때가 오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순간을 잘 넘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왠지 공감이 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말씀하셨는데 밤샘. 참을성하고 왠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저는 딱히 시를 위해서 막 일탈을 해본 기억이 없고 네. 오히려 좀 열심히 쓰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제가 또 뭔가가 잘 안 되면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시는 좀 잘하고 싶고 이거를 꼭 오늘 어떻게 해야 잠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잠도 안 자고 썼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또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힘이 되기도 하는 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가 유선의 시인님께 기쁨이 된 순간, 낭독하는 순간이라고 하셨나요? 네, 소리내서 읽을 때.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시를 제가 국문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고전시가론 수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엄청 교수님이 해주신 인상 깊었던 말이 시는 원래 노래였다는 네. 말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를 쓰면 제 시든 아니든 소리 내서 읽으려고 하는데 또 소리 내서 읽으면 되게 다르게 다가오고 네. 더 이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기쁨이 되고 좀 감동적인 순간이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시를 그냥 손으로 쓸 때랑 눈으로 읽을 때랑 낭독해서 들을 때랑 굉장히 사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시인데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달라서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자기가 시를 쓰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라는 걸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런 감각들을 좀 넓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아요. 진짜요? 네, 저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게 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좀 이런 어떤 낭독의 과정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작가님 또 요즘에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음악, 영화, 전시, 음식, 기타 등등 무엇이든지 요즘 무엇에 빠져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최근까지 빠져 있었던 거는 미스터 트롯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트로트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스터 트롯 1부터 미스터 트롯 이제 2를 봤거든요. 네.
제가 음악을 하나를 들으면 계속 듣는데 아. 그거를 이제 트로트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애플 뮤직 리스트에 트로트밖에 없어서 와. 그랬고요. 또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나가서 마시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집에서 좀 맥주 한 캔 아. 마시면서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맥주 한 캔이면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아니네요? 근데 좀 매일 먹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그렇죠. 그게 바로 알코올릭의 시작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또 맥주는 맛있어가지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트롯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왠지 그것도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아, 다들 힙합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트로트가 가사가 약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 좀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사가 좀 그런 것 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시인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오규원 시인님의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유선혜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오규원.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의 공상의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 없어 돌아 누워 두 눈을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솔직한 시를 좋아하는데, 솔직한 시를, 근데 오규환 시인님도 이제 참 좋아하지만 이걸 읽었을 때 아,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도 잠이 잘 안 올 때 딱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근데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은 작품들 또 시인님께서도 쓰고 계실 텐데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잘 쓰이지 않으면 좀 아무거나 쓰려고 하는데요. 꼭 시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정말 알 수 없는 글을, 이 파일을 내일 지워도 좋다는 마음으로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읽는 일로 돌아와서 시집이 아닌 아예 다른 장르를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책이나 아니면 뭐 SF 이런 아니면 철학 이런 책을 좀 읽는 다른 분야를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철학에서 웃었죠? 철학 전공하시는데 왠지 부담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시인님 작품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지, 창작 과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그다음에 허세 부리지 않기, 그리고 또 일상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사소하지는 않은 일을 쓰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쓰지 않기, 읽기 쉽게 쓰기라고 글을 좀 모토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담백한 언어로 저는 들리는데 그 담백한 언어가 지향하는 투명성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선혜 시인님 작품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잘 해나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시인님의 첫 시집 매우 기다려지는데요. 혹시 첫 시집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아주 감사하게 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디서 나오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문학까지.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선혜 시인님의 첫 시집 담백한 언어로 투명하게 세계를 보여주는 제가 결정했나요 혹시?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는 표시를 해서 투명하게 또 거짓말임을 드러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에 쓰고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쓰면 그럼 약간 또 분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다양한 방식의 투명함을 보여주시는 유선혜 시인님의 첫 시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문학이나 시에 대해서 특히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긴장이 좀 됐는데 네네. 시인님께서 너무 진행을 편하게 해주셔서 더 좀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선혜 시인님이 너무 에너지가 좋으시고 발랄하셔가지고 저도 덕분에 많이 웃으면서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시인이 되고 싶은지 시인으로서의 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쓴 글들을 보면 좀 민망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쓴 시를 제가 죽기 전에 봤을 때 민망하더라도 좀 떳떳한 기분이 드는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 시를 읽고 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도 유선혜 시인님 활동을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선혜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